카프카는 단편 단식 광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대한 고행자로 세인들의 추앙을 받는 어느 늙은 단식 고행자의 입을 통해 그 수련의 참된 의미를 전달한다. 그것은 모두가 따라야 할 진리를 구하기 위한 수행이 아닌 단지 입에 맞는 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쩌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성스러운 고행으로 비추어진 자기만의 개성에 따른 독특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간디는 평생 동안 지속되었던 자신의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미 생전에도 비난을 받았었고 그때마다 황당한 구실로 그런 상황을 변명하였다. 그런 변명들이 집대성된 것이 온갖 거짓말과 과장으로 미화되고 윤색된 간디 본인의 자서전이기도 하다. 그의 곁에서 젊은 시절을 희생했던 그의 시녀들 대부분은 간디의 사후에 물려받은 일종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발설하는 대신 오히려 간디의 업적을 찬양하는 데에 힘썼다. 젊은 시절 아내와의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금욕적인 삶을 공언한 간디는 자신처럼 늙어가는 아내를 거부하고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용했다. 그는 기혼자이건 미성년자이건 가리지 않았고 유럽의 백인 여성들에서부터 증손녀뻘인 혈족의 어린이까지 탐했다. 우스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하렘을 운영했던 간디가 자신의 측근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감정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매일 밤 함께 알몸으로 살을 맞댄 채 잠을 자고 때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인들과 나체로 몸을 부비는 자신이 만든 그 의식은 금욕적 고행일 뿐 성적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간디의 그런 위선이 침실 같은 사생활의 공간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평생 위대한 영혼으로 추앙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질적인 풍족함을 포기한 듯했던 그는 사실 인간을 뛰어넘어 성자가 되고 싶어 했다. 물론 그는 생전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자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가 얼마나 반어법에 능숙한 사람이었는가를, 얼만큼 자기 모순과 괴리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면 그마저 간디 성자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성자 간디는 파트너들에게도 영광을 주면서 자신의 괴이한 성적 고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제국의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되고 다시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과의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노년의 간디는 파키스탄과 인도 영토 안의 이슬람 세계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결국 힌두 극우분자의 총에 맞아 죽고 만다. 그러나 사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을 뿐 간디는 매우 교활하게 힌두교도 이외의 인도인들을 권력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젊은 시절 간디가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기 직전 그는 식민 지배국인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때 간디는 남아공에서 처음 탄 기차에서 3등석으로 옮기라고 강요받기는 했지만 자존심 강한 이 젊은 변호사는 스스로 열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남아공에 거주하던 중에 2년 정도는 인도에 돌아와서 친형적인 임시정부인 국민의회의 고칼레의 문화로 들어가 정치적 활동에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친일파에 해당하겠지만 당시 인도는 소수의 이슬람교도가 오래전부터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고 권력 쟁탈을 꿈꿨던 힌두교 인도인들은 대체로 친형 성향이었다.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 동안에도 독신인 것처럼 행동했던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함께했던 메타브를 불러들이기도 했다. 메타브는 간디의 유일한 동성 연인이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당시엔 피임기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체외사정 형태의 관계가 유행했었다. 간디는 영국 유학 시기에 영국 여성들로부터 배운 이 스킬을 훗날 자신의 독특한 고행에도 사용하였다. 친형파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영국 경찰들의 보호로 오랜 동안 경제적인 경쟁 관계에서 인도인에게 박탈감을 느껴왔던 과격한 백인 거주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간디는 아직 정치 초년생이었던 이 시기에 열렬히 보어 전쟁을 지지하고 영국군을 위한 위생의용단에서 활동하며 훈장까지 받았다. 훗날 이런 활동이 아임사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자 간디는 위생의용단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폭력이 맞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들어 같은 비난을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저런 억지가 안 통했던 탓인지 그 당시 젊은 혈기로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한다. 영화에서처럼 간디가 비폭력 저항이라는 특이한 시위를 남아프리카 트랜스발에서 시작하여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와 영국 경찰 눈앞에서 신분증을 태우다가 모진 구타를 당하는 장면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인도인들에게 발급될 새로운 신분 증명서가 노예 문서라며 트랜스발에서는 크게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이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간디는 영국에 방문한 뒤 트랜스발에 돌아와 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죄로 구금된다. 이때 다른 이들에게는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간디는 불과 2주간의 투옥 기간을 버티다가 이 저항운동의 다른 몇몇 지도자들과 함께 영국 정부의 스머츠 장군의 지시에 따른다. 그 지시대로 간디는 영국 정부가 제안한 신분 증명서의 발급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에 따르는 것이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반발했던 것이며
자발적으로 등록하게 한다면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괴상한 논리로 느닷없이 신분증 제도를 수용하자고 한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던 변절자 간디는 한 이슬람 인도인의 주먹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진다. 영화에서처럼 신분증을 태우다가 영국 경찰에게 처맞은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후에 펼쳐진 그의 정치적 업적과 사회적인 영향력은 간디의 진정성을 떠나 그 영향력으로만 따지자면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미치는 위대한 것이기는 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간디의 실체와 아들, 아버지, 남편, 내연남으로서의 간디의 모습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의 신념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그토록 강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